20세 이하 월드컵 4강에 오른 김은중호가 잠시 뒤 유럽의 강호 이탈리아와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2연속 결승 진출을 염원하는 거리 응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에 합의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오후 전원회의를 열고 후임 사무차장 임명한 의결과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논의합니다. 차기 방통위원장 내정설이 도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특보는 의혹이 왜곡되고 과장됐다는 반박 입장문을 대통령실을 통해 배포했습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과 함께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면서 정부와 노조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노숙 집회 수사를 위한 경찰 출석 요구를 또 거부했고 금속노조는 오늘부터 야간 문화제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재수학원에서 130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당국은 검체를 채취해 역학조사에 착수했고 급식업체는 급식비 환불과 치료비 보상을 담은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밤사이 경기 북부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한여름 같은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금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네, 설레는 마음으로 이른 아침 잠에서 깨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 준결승전이죠. 이탈리아와의 경기가 잠시 뒤에 시작합니다. 2연속 결승 진출을 염원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인파가 모였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 이른 새벽 시간인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 붉은색 티셔츠를 입은 축구 팬들이 이른 새벽부터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 경기 시작 전부터 이 승리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에 이 밤을 새우고 이 광장을 찾은 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곳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응원이 열리는 건 지난해 11월 카타르 월드컵 16강 브라질전 이후 7개월 만인데요. 20세 이하 축구대표팀 U20 월드컵 대회에선 단체 응원을 하는 게 이번이 6번째입니다. 앞서 3승 2무 무패를 기록하며 선전한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대표팀 유럽의 강호 이탈리아와 맞붙는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4년 전 폴란드 대회에 이어 2연속 결승 진출이 갈립니다. 이 때문에 이 축구 팬들은 새벽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거리 응원전에 나섰습니다. 본격적으로 경기가 열리면 이 출근 전 광장을 찾는 팬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된 만큼 서울시도 이 안전조치와 교통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와 주최 측에선 인원 295명이 동원돼 인파관리와 교통통제, 응급구조 지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시민 귀가를 지원하기 위해 버스 집중 배차 시간을 아침 7시부터 오전 9시 반까지로 평소보다 30분 연장했습니다. 지하철은 출근 시간대인 점을 고려해 인근 종강역과 광화문역, 경복궁역 역사에 안전인력을 평소보다 16명 늘린 25명을 배치했습니다. 이 응원전에 나선 시민들도 이 질서 있는 모습으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거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북한 해킹 시도 정황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를 두고도 국회 차원의 검증 특위를 꾸리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 범위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결국 접점을 찾았습니다. 조사 범위에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물론 북한 해킹 시도 은폐 의혹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인사 비리,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방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검증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청문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특위는 마찬가지로 다음 주 중으로
특위 구성에 관한 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해서 그 이후에 양당에서 특위의원을 구성해가지고 그동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선관위 국정조사 범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모든 사안을 규명하자는 여당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집중하자는 민주당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런데 양측 모두 한 발씩 물러서 각자의 실익을 챙기면서 합의의 물꼬가 터졌습니다. 감사원 감사 수용 등 선관위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려는 국민의힘과 정말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황골탈퇴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부각하려는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고 지금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대 양당이 손을 잡으면서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서와 오염수 검증특위 구성안건은 다음 주 본회의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관위 관련 사안을 먼저 다룰지 아니면 오염수 문제에 우선 방점을 찍을지를 놓고는 입장차가 여전해 세부 사항을 둘러싼 양측의 기싸움도 예상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공석이 된 사무차장 인선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여는 가운데 감사원의 감사 수용에 대한 입장을 바꿀지 주목됩니다. 노태학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관위원들은 오늘 오전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퇴한 송범석 전 사무차장의 빈자리를 메울 후임 후보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전원회의를 열고 후임 사무차장 임명안 의결과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도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MB정권 언론 탄압의 선봉장이었다며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탄압 기술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순간 인사 참사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은 그 정점을 찍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이 특보 자녀가 하나고 학교폭력 최고 가해자였다는 말들이 나돌고 일단락된 사건이라 문제가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순신 사태와 비교도 안 될 수준의 심각한 학폭인데 학폭위가 열리지도 않았고 가해자는 전학 뒤 명문대에 진학했다고 한다며 현실은 픽션을 능가한다는 말이 실감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이 왜곡 과장됐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아직 내정도 안 됐지만 이 특보의 해명은 대통령실을 통해 배포됐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학폭 사건 논란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A4 용지 8장 분량의 글을 냈습니다. 사실관계를 떠나 송구스럽다.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제하면서도 야당 대표까지 무차별 폭로를 지속하는 상황이라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 특보는 유포된 학폭 내용은 근거가 희박하고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친구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하고 깎은 손톱을 침대에 뿌렸다는 주장에 대해 물리적 다툼은 사실이지만 일방적인 가해 상황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양측은 이미 2011년 사과와 화해를 했고 졸업 후에도 친한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처벌 없이 전학으로 사태를 봉합했다는 의혹엔 당시 학교 선도위원회 결정이자 퇴학보다 한 단계 낮은 중징계였다며 입시 불이익 우려에도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이라 조건 없이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압 행사와 학교 이사장 회유 등 모든 의혹을 반박한 이 특보는 2019년 관련 내용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선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대응할 가치도 못 느꼈다며 방송의 자정 능력 제고가 시급한 걸 절감하는 계기였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특보의 해명은 대통령실을 통해 공유됐는데 대통령실은 특보라서 전달 배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언론개혁의 적임자로 이동관 특보를 낙점한 대통령실은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총이 정권 심판 전면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어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 최대 선별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한 폭력 진압과 구속은 한국노총을 사회적 대화의 주체이자 상대로 인정한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은 공권력을 무기로 노동계를 진압해 굴복시키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노동자 전체를 적대시하며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고 양회동 조합원의 장례를 마칠 때까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경찰 출석 요구를 재차 거부했습니다. 같은 민주노총 산하단체인 금속노조는 오늘부터 야간 문화제를 다시 열기로 해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세 번째로 소환을 통보한 날, 건설노조 간부들은 경찰서 대신 노동절에 분신에 숨진 고 양회동 조합원의 빈소 앞에 모였습니다. 오는 12일로 잡았던 경찰 출석 날짜도 다시 미뤘습니다. 양 조합원의 장례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상주로서 우리 유가족과 모든 장례 절차를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일정을 맞춰서 자진 출두하겠다는 것을. 노조와 유가족이 장례 절차의 마무리 조건으로 제시한 건 양 조합원의 명예회복과 정부의 사과,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 하나같이 정부와 경찰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것들로 경찰은 건설노조에 오는 14일까지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새로 통보했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노총의 다른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지난달 말 경찰의 야간문화제 강제 해산 과정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경찰이 집회 참석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고 성추행도 저질렀다며 인권 침해가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애초에 야간문화제를 열지 못하게 막은 것 자체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거라며 문화제를 다시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 집회 원천 봉쇄하고 강제 해산이 절대로 적법한 그런 공무집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적으로도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이에 대해 경찰은 노조의 야간 문화제가 사실상 집회와 다르지 않다며 조금이라도 소음이 발생하거나 교통이 혼잡해지면 강제 해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경찰과 노조가 양보 없는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긴장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보건의료 노조가 선별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 노조는 어제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조합원 5천여 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고 지난 2021년 공공의료 확충 등을 위한 노정 합의를 이뤄냈지만 아직 많은 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전면 확대와 종별 적정 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등 7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가상자산 거액 보유 논란이 일었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오는 16일 김 의원의 소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어제 자문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29일까지인 활동 기한 안에 김 의원 징계에 대한 자문위의 의견을 정해 윤리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자신을 겨냥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SNS에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거래 내역을 깨끗하게 공개하면 모든 의혹이 정리될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도 국회의원이 병적인 코인 거래를 일삼고 이해충돌과 부정부패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법적 조치로 대응하는 건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라며 최소한의 양심도 염치도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오늘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유 씨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데다 추가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진 않았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마약 5종류 이상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공범 최모 씨도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초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후 넉 달 만입니다. 지난달 말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찰은 유 씨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했지만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진 않았습니다. 유 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만큼 증거를 충분히 모았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유 씨는 아직 코카인 등 일부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코카인 투약했던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제가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실들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미 유 씨 방어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한다고 못 박았고 증거인멸 정황이 더 나오지 않아서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유 씨는 계속 코카인 투약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유 씨가 대마와 케타민 외에 다른 마약도 더 투약했다고 보고 있는데 검찰이 관련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경찰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한 피의자는 유 씨와 지인과 의사 등 모두 21명입니다. 이 중 해외로 도피한 유 씨 지인을 여권 무효화 조치하고 인터폴 수배에 의뢰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정 대표는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 R&D 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 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3개사에서 공사비와 용역대금을 부풀려 계산하는 방식으로 480억 원가량을 횡령 배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용역을 발주하는 대가로 조경업체 대표에게서 뒷돈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재수학원에서 130명에 이르는 집단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국은 검체를 채취하고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재수학원 건물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학원생 중 일부가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학원체에서는 이상 없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이가 없이 새벽 4시에 물설사하고 배 아프고 잠도 못 자고 학원 못 갔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학원생 수는 750명 정도인데 자정까지 집계된 식중독 의심 환자는 130명입니다. 살짝 좀 무기력하기도 하고 배가 아프고 화장실도 여러 번 들락날락하기도 하고 설사도 조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서울 강남구는 휴일인 6일을 제외한 5일과 7일 점심과 저녁 보존식을 수거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식중독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환자 30여 명의 검체를 채취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의심 사례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고 많은 인원이 증상이 있다 보니까 정확한 거는 이제 4월 후에 이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음식을 만든 조리원 건강 상태 점검과 칼이나 고무장갑, 도마 등에 대한 세균 검사도 이뤄졌습니다. 급식업체는 급식비 전액을 환불 조치하고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이유로 잠시 풀려난 50대 마약 사범이 도망쳐 검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2살 A씨가 구속 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풀려난 뒤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부친이 숨져 장례식에 참석하겠다며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해 허가받은 뒤 종적을 감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씨를 지명수배하고 행적을 뒤쫓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대전에서 고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뒤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차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지난 4월부터 7주 동안 단속한 결과 전국에서 음주운전자 18,047명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445명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간대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야간은 14.3% 줄어든 반면 주간은 31.1%가 늘어난 3,026건을 기록했습니다. 또 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한 결과 신호를 위반하거나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은 운전자는 7,082명에 달했습니다. 경기 시흥시에 있는 개 도살장에서 개들이 열악한 환경에 놓인 채 도축을 기다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도살장은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고기와 개 도축을 놓고 법마다 규정과 해석이 다르다 보니 동물학대 행위가 쉽사리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서연 기자입니다. 비좁은 우리에 개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청소한 건지 바닥엔 오물이 흘러 넘칩니다. 지난달 초 운영한 지 20년이 넘은 개 도살장 안 트럭에서 개 20여 마리가 구조돼 인근 보호센터로 옮겨졌습니다. 가로 세로 1m도 안 되는 케이지에 60kg에 육박한 도사견들이 3마리씩 겹겹이 쌓여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케이지 밖으로 나온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온몸이 다 꺾여져 있는 상태로 지자체는 트럭 주인을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10여일 뒤 찾아간 도살장에선 여전히 개 울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지난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은 허가나 면허 없이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 도축은 애초에 허가 대상이 아닌 만큼 개 도살장 업주를 동물학대 혐의로 처벌할 근거는 마련된 셈입니다. 그런데도 개 도살장이 곳곳에서 운영되는 건 개고기를 먹는 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호한 탓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선 개가 식용 목적의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반면 축산법은 개를 고기나 알, 우유 등 부산물을 얻을 수 있는 동물과 나란히 가축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개 도축업자들은 개를 소나 돼지, 닭처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도 또 도살하는 것도 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축산법에 의한 재산이기 때문에 개가 가축이며 재산이기 때문에 개를 사육하고 도축하고 유통해서 먹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의 지위가 법마다 다르고 개고기를 바라보는 해석도 다른 가운데 정부는 개 식용 금지를 명문화하거나 도살장을 단속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 불법인데 개고기가 명시적으로 금지가 안 돼 있으니까 개 식용이 그냥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을 뿐인 거예요. 법이 완벽하지 않은 건 맞고요. 관련법이 있다면 같이 보완이 돼야 될 거고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재작년 출범시킨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역시 활동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얽히고 설켜 풀기 어려운 문제라며 내버려두는 대신 정부가 나서 여론을 수렴해야 개 사육과 도축, 개고기를 둘러싼 현장의 혼선이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역전세난 속에 추경호 부총리가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를 다음 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해 동결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03만 가구가 역전세 위험에 놓여 있다는 분석 속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달에 대출 규제 완화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세금 반환하는
요 목적에 한정해서 제한된 대출 규제 완화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은 늦어도 7월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에 예측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1.6%는 소폭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다음 달 2%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아서 물가 안정에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분기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는 결정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해 동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40조 수준의 적자 문제를 이걸로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시간을 두면서 3년, 4년 걸쳐서 서서히 적자를 해소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세제 강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 법인세와 상속세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최근 통신사와 금융권에 대한 정부 대응을 보면 민간 주도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고금리 속에 많은 수익을 낸 금융권은 고객이 어려울 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데이터 요금이 OECD 국가 중 제일 비싸다면서 왜 통신사는 중간대 요금제를 만들지 않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시장 원리는 자기가 필요할 때 기득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꺼내서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시장은 치열한 경쟁의 현장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 도약 계좌 기본금리가 3.5%에 우대금리 0.5%가 더해져서 4%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은행연합회는 11개 은행별로 책정한 금리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는데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10개 은행은 3년 고정 기본금리 3.5%, 기업은행은 4.5%입니다.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를 충족할 경우 우대금리는 0.5%로 은행 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오는 15일부터 출시될 예정으로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포함한 확정 금리는 출시 사흘 전인 12일에 공시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인터넷 쇼핑을 직접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지 않은 건 차별이라며 대형 쇼핑몰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시각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3억 원에 달하는 위자료는 업체들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국내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여름철 모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모두 그림으로 된 이미지 파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상세한 치수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이미지로 된 글자들은 접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텍스트 기반의 글자들만 읽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색상들의 정보라든지 뭐 사이즈라든지. 시각장애인 900여 명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롯데쇼핑과 신세계, 지마켓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작년 1심 법원도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주고 화면 낭독기로 읽을 수 있도록 업체 측이 대체 텍스트 등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 1명에게 각각 10만 원씩, 업체 3곳이 위자료로 모두 3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의 항소로 법정 싸움은 더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7년에 걸친 소송 끝에 2심 재판부도 쇼핑몰 업체들이 간접 차별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지급 책임은 없다고 봤습니다. 업체들이 그동안 해온 노력과 업계 현실 등을 고려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해당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에게 차별 행위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은 서비스 개선 부분은 환영한다면서도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사법부가 보수적인 시각으로 해외 사례나 판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액이 저희들한테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필요한 것은 어떤 우리 장애인 차별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업체들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시각장애인 관련 서비스는 계속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17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4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주민 110여 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는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일반 건조물 방화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부산 진구 주택가 담벼락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은 비가 모두 그치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기온도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는 4도가량이 높겠고요.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을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의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지만 충북과 강원 중남부 지역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아침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낮부터는 하늘이 점차 개겠지만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8.4도, 부산은 18.7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데요.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전이 29도, 광주와 대구가 30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휴일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또 서해안에는 오전까지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시정이 좋지 못하겠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북한 해킹 시도 정황에 관한 국정조사 개최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인 강득구 의원이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은 제2의 정순신 사태라며 내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특보의 아들은 자사고인 하나고에 다니면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친구들에게 엄청난 폭행을 가했으며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아들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특보는 대통령실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송구스럽지만 사실관계가 왜곡 과장돼 언론과 SNS를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에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천안함 자폭설 등 과거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이래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 관련 논란이 정치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명계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 대표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이래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무한 책임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나은 혁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나 유감 표명 필요성에는 이번에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훌륭한 문제를 발굴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나은 혁신을 해나가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겠죠. 추가적인 유감 표명이나 사과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 있는데요. 당장 민주당 내 비명계에선 이 대표가 인사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차기 혁신위원장으로 누구를 내세우더라도 더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의 사퇴가 혁신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의 걸림돌은 이재명 대표가 근원적으로 있어요. 그걸 이재명 대표의 결함 한계를 제거해야만 혁신의 첫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당 주류인 친명계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선에 대해 이 대표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이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연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대표가 적절한 수준에 또 유감 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을 뽑았다라고 하는 건 저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거친 표현으로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비난한 민주당 권칠승 대변인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대변인직 사퇴 등 추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천안함 용사들에 대해서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지금 여당의 공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다음 주 의원총회까지 앞둔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가 깊어지는 내용을 어떻게 수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의 만남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해 한중이 함께 목소리를 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싱 대사 역시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이 태평양을 자신의 집 하수도로 삼고 있다는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 때문에 주변국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가능하면 목소리도 함께 좀 내고 공동의 대응책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이 경제 등의 이익을 이용해서 태평양 자신이 그 집을 하수도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일본은 정식으로 완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결연히 반대합니다. 한국하고도 이런 면에서 잘 협력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콩 당국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경우 일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친완 홍콩 환경부 장관은 친중 매체 대공보 기고에서 최근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잡은 생선에서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홍콩 관리들은 후쿠시마와 인근 수산물에 대해 엄격히 조치하고 오염 위험이 있는 일본의 다른 지역 수산물을 포함해 일본산 식품에 대한 검역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 씨와 공범 1명을 오늘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아인 씨는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마약 5종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의원이 거래했던 클레이페이 운영사의 협업사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 스타트업 대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클레이페이 운영사와의 관계와 추진하던 사업 내용 등을 조사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김 의원이 거래했던 클레이페이 운영사와 코인 결제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는 업무 협약을 맺은 곳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공소장에서 강 전 회장이 캠프 비선 역할을 하게 된 건 송영길 전 대표와도 협의한 결과라고 적시했습니다. 강 전 회장이 주도자로 지목된 이번 의혹을 송 전 대표도 알았을 가능성을 열어둔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송영길 캠프 비선으로 규정했던 검찰. 공소장에선 더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기재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당권을 잡았던 지난 2018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 안에서 패배 책임자로 지목됐던 강 전 회장이 불신을 잠재우고 요직을 차지하기 위해 3년 뒤 또 한 번 송영길 캠프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다만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직함을 달고 있던 만큼 공개적인 정치 활동은 어려웠는데 협의 끝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앞세우고 뒤에서 총괄 역할을 했다고 파악했습니다. 협의 대상엔 이 전 부총장뿐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도 있었다고 적시했습니다. 강 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 살포 의혹을 송 전 대표도 모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검찰이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검찰은 아직 송 전 대표를 공모자로 적시하진 않았는데 혐의를 다지기 위해 다음 신병 확보 시도 대상은 최측근이자 당시 보좌관이던 박모 씨로 삼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 전 보좌관이 스폰서에게 5천만 원을 받아 보관하다가 윤관석 의원과 강 전 회장 연락을 받고 의원들에게 줄 돈을 2차례에 걸쳐 전해줬다고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보좌관이 송 전 대표 아래에서 총괄 역할을 했을 거라 본다며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윤관석, 이성만 의원 친병 처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을 향해 정치 쇼를 멈추고 어서 조사해달라며 2번이나 검찰청을 찾았지만 비겁하게 저희 주변 사람들을 불러다 억지로 진술을 강요하고 민주당을 이간질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 아니라 저 송영길을 소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주변인 압박 등을 통해 혐의를 충분히 구체화한 뒤 송 전 대표를 소환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의 셀프 출석에 대해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모바일 앱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50대 교회 목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목사인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0대 학생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시각 세계인입니다. 알프스 산맥을 끼고 있는 대표적 관광지인 프랑스 안시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이 벌어져 어린이 4명 등 모두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는 3살 이하의 아기가 3명이나 포함됐는데 이 중 2명은 중태입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프랑스 남동부 알프스 산맥 근처 휴양도시 안시 곳곳에 무장경찰이 배치됐습니다. 삼엄한 경계는 조금 전 있었던 무차별 흉기 난동 때문입니다. 한 남성이 관광객들로 붐비던 안시호수 인근 놀이터를 휘젓고 다니며 마구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유모차에 탄 아기마저 범행 대상이 됐습니다. Et je vois tout d'un coup, je vois des dizaines de personnes qui courent dans le sens contraire de moi. Je me demande ce qui se passe. Et d'un coup, il y a une maman qui me dit « Courez, courez, il y a quelqu'un qui poignarde tout le monde tout au long du lac. » 평온했던 관광지는 이내 아수라장이 됐고 어린이 4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1명은 생후 22개월, 2명은 2살, 1명은 이제 겨우 3살 배기였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입니다. 경찰에 체포된 용의자는 시리아 국적의
31살 남성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남성이 지난 2013년 스웨덴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고 결혼해 자녀도 한 명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프랑스에서도 망명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는 수사당국은 아직 테러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Comme j'ai pu le dire tout à l'heure, il n'y a aucun élément qui permet d'évoquer un motif terroriste. Comme usuellement dans ce genre d'affaires. 평화롭기만 하던 작은 도시를 뒤흔든 끔찍한 범행에 프랑스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Odieux, inqualifiable. Quand ça touche des enfants, je pense qu'on est chacun touché au plus profond de nous-mêmes. Et aujourd'hui, c'est tout notre pays qui est sous le choc. 마크롱 대통령은 SNS에 완전히 비겁한 공격이라고 글을 올렸고 하원에서는 피해자들을 위해 1분간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로 냉각수를 공급하던 호수의 수위가 인근 카호카 댐 폭발로 낮아지면서 더는 냉각수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 기업인 우크르에네르고는 카호카 호수물의 수위가 내려오면서 현재 냉각수 공급 임계점인 12.7m 미만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노바 카호카 댐이 폭발로 파괴된 후 물에 휩쓸린 지뢰들이 강 하류 일대로 몰려들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국제적십자위원회가 경고했습니다. 이어 15개월간의 전쟁 기간에 셀 수 없이 많은 지뢰가 뿌려졌을 것이고 대인 지뢰는 물론 대전차 지뢰도 얼마나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동부 지역을 뒤덮은 캐나다 산불 연기와 관련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의 통화에서 퀘벡 지역을 비롯해 화재 진압 노력을 가속하는 데 필요한 추가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소방 인력과 장비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라고 미국 합동화재센터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합동 무력 시위를 벌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엔 중국의 홍6 폭격기와 젠11 전투기, 러시아의 투플레프 95 폭격기 등이 비행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중국군은 연간 협력 계획에 따라 6일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7일엔 태평양 서부 공역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얇은 두께로 더 많은 무게를 견디는 슈퍼 콘크리트와 짠 해수를 먹을 수 있는 담수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두 기술 모두 건설 관련 기술로 분류되는데 선진국보다 5년 이상 앞선 초격차 기술로 평가됩니다. 김진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동구와 경기도 구리시 사이 한강 남북을 잇는 33번째 다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상판이 겉으로 보기에도 일반 다리보다 얇아 보이는데 두께가 3분의 2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중을 일반 다리보다 더 견디고 수명도 최대 200년에 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슈퍼 콘크리트 소재를 이용해 제작됐기 때문입니다. 강도를 유지하면서 가볍게 하느냐가 결국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으면서 강도는 일반인 콘크리트의 4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물과 환경을 다루는 건설 기술 분야에서 개발된 짠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파란색으로 염색된 물이 분리막 장치를 통과하자 맑은색 물로 바뀝니다. 기존에 개발됐던 압력을 활용한 기술과 달리 바닷물에 열을 가해 그 안의 물을 수증기로 바꾼 뒤 분리막을 통과시키는 방식입니다. 순도가 높은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두 기술 모두 건설 선진국이 보유한 기술보다 최소 5년 이상 앞선 이른바 초격차 기술입니다. 저희가 하기에 따라서 유럽이나 미국, 일본, 중국과 비교해서 비교 위에 설 수 있고 우리의 수준을 따라오려면은 금방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라 5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출범한 지 40여 년 이상 된 우리나라 출연연구소의 체질이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어려운 연구에 도전하고
이 가운데 성공 사례를 발전시켜 선도적인 기술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 나라 국가의 무엇보다 중요한 전략 기술들을 개발하고 또 우리 사회가 또 전 지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도 출연연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으로 환경에 적응하고 작동하는 스마트 시스템, 신종 전염병에 대응하는 신기술, 우주 거주지 건설 등에도 새로운 초격차 기술이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인두입니다. 해군이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네이비시 고스트를 적용한 상륙 작전을 부산 작전기지에서 시연했습니다. 이번 시연은 해군 해병대가 무인 전력을 이용해 적이 부설한 기뢰와 해안 방어 미사일 기지, 소형 함정을 제거한 뒤 해안에 상륙한다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는데 이를 위해 30여 대의 무기 체계가 동원됐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 이희정 전투발전 참모처장은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가 상륙 작전에서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한 가운데 작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부터 수학과 영어 그리고 정보와 특수교육 국어 과목에서 인공지능이 탑재된 디지털 교과서가 활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1 그리고 고1로 정부는 AI 디지털 교과서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2028년엔 도덕과 예체능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비가 그친 뒤 낮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대구는 30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지만 충북과 강원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아침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영남 내륙에는 오후 한때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4도, 대전은 18.9도, 대구는 19.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서울이 28도, 대전이 29도, 광주와 대구는 30도를 보이겠고요. 부산은 26도에 그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휴일 오후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또다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